네, 종목을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이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문자 주신 분들의 채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종목은 하나투어고요. 하나투어,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매수가가 알려주시겠어요? 73,630원 6% 비중은. 비중은 적으신데, 네. 아이고, 가격이 비싸네요. 네, 사고 나서 무슨 악재가 한번 나와가지고요. 그러게요. 이게 한 분식회계인가 반년 들고 뭐. 계셨어요? 네? 반년 정도 들고 계셨어요? 한 5개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면 진짜 매수하고 그 매수가가 한 번도 안 나왔겠어요. 그렇죠, 예. 예,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하나투어 네. 73,630원에 6%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시장 흐름이라거나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뉴스 나온 거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 봤을 때 일본과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하나투어라고 하는 여행주들이 여름에 성수기를 맞이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사실 맞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일본을 여행을 갔다라거나 일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SNS라거나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 안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의 경우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가는 굉장히 높으시고요. 비중은 적으신 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종목은 손실이 크지 않다면 매도하시기 나으실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매도는 아니고요.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간 기준 보시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6만 원대 초반, 6만 원과 6만 3천 원 영역의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해당 자리를 이탈하면서 무너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원님 매수하신 시기가 4월 달쯤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 그렇죠. 네, 4월 달쯤 잡으신 이유가 아마도 6만 원 선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그걸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회원님께서 하나 간과하신 게 있으세요. 뭐냐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 물론 대내적인 이슈, 재료도 있겠지만 거래입니다. 많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고 많이 팔면 빠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올해 4월 달에 이 월간 기준에서 하나투어는 가장 많은 매도 호가와 함께 매도 물량 그리고 이평선을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봉이나 월봉, 일봉 형태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 기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4월 17일 날 가장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음봉에 매도의 거래를 실려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이전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대량 거래량과 매도의 흐름이 나타났던 형태마다 주가는 하락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투어라는 종목이 하락에 나와 있는데 다행스럽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나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휴가철에 이런 시기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화요일 날 제가 나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주가, 지수 하락이 나왔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지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수가 반등이 나왔고요. 하나투어라거나 여행주 이런 업종들도 반등이 나올 구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처럼 6만 원 이상은 아니겠지만 5만 원대 한 중반선,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 이 자리가 되겠죠. 5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매도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되셨던 부분은 좀 풀리셨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예, 5만 5천 원 일단 목표가 제시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투어 전화 상담 통해서 진단을 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오이솔루션요. 오이솔루션,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4,080원에요. 네. 8%요.
64,080원? 네. 80원에 8%?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요 종목 네. 그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침에 올라가길래 매수했어요. 아,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그러면은 어저께 우선 매수했다가 어저께 팔고 또 매수했더니 떨어지네. 아, 어제는 수익 좀 보신 거고요. 네. 그럼 잘 하신 거고 우선 그 5G 전체 섹터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네. 지금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수가가 그러니까 지금 고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가 네. 베팅을 할 때는 손절가를 이제 반드시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네. 5G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 좋을 것 같다 예상을 해보고요. 그 네. 안에서도 우선 그 오이솔루션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지난 그 작년도 대비 올 예측치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네. 그 안에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만 예측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실적적인 부분이 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트 네. 보면서 간략하게 목표가만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우선 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요 전고점인 67,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 1차 목표가는 67,500원으로 우선 잡아드리고요. 이제 네. 지금 64,200원에서 조금 오르다가 요 부근에 도달할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67,500원을 한 번에 강한 그 수급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는지 아니면 그 67,000원 부근에 부딪혀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한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한 번에 뚫는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 되고요. 67,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5만 원 부근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수익 보시고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놔둬도 되겠죠? 예, 우선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잘 보세요. 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이솔루션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제 문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문자 꽤 많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문자 주고 계시고요. 들여다볼까요? 어제 저희가 제이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봐드렸는데 이거 안 봐드려가지고 조금 마음에 신경 쓰였거든요. 이분 매수가가 4,700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콕 집어서 김현덕 전문가님 봐주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일단 저를 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 콘텐츠리 어떻게 보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매수가 4,700원이시면 지금 매수가 위시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리가 2분기 엔터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이고요. 큰 그림을 이제 차트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제이 콘텐츠리 형태나 파형 자체가 대량 거래량과 급등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일정 기간의 횡보와 함께 다지기, 그러니까 버티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아가기 흐름이 나오고 나면 또 큰 상승을 보여주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종목입니다. 주간 기준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부터 거의 10달 가까운, 9개월, 10개월 가까운 횡보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간 그림 보셔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매물대가 5,000원 초반대에 있긴 하지만 실적과 함께 횡보 나온 에너지를 모으고 지금 일본 기준에서 이런 자리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주가 돌파를 못 냈던 이런 모습들이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실었다고 한다면 이평선 돌파만 나온다면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회원님 매수가 4,700원에 20% 말씀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큰 그림상 보셨을 때 좀 목표가를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서 수익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나 지지라인 잡아드리면요. 지금 길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4,500원. 그렇게 하셔도 큰 손실은 아니실 거예요. 4,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5,200원입니다. 2차 목표가 5,500원 잡으시고요. 5,500원부터 위에서 200원 빠지지 않는다면 길게는 6,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꽤 높으신가 봐요. 일단 손절가만 4,500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1차 5,200원, 2차 목표가 5,500원.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탄력을 준다면 6,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이 콘텐츠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광통신 요거 볼까요? 대한광통신이네요. 매수가 4,520원 꼭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비중이 안 보여요. 비중 안 써주셨나 봐요. 요거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 더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예, 대한광통신 요 종목 역시 그 5G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데요. 그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전화 상담 드렸던 그 오이솔루션과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그 오이솔루션은 그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고가 베팅이고요. 지금 대한광통신을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그 매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애매하게 4,500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중을 좀 안 적어주셨는데 비중이 만약에 뭐 한 15% 내외다 하시면은 한 10%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이 지금 3,700원 정도 지금 하단 부근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3,700원은 아니지만 뭐 4,000원대 부근을 찍고 다시 상승, 뭐 3,700원 찍고 다시 상승.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 부근 4,100원을 찍고 다시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추세 전환해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4,7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후에 추가 수익을 꾀하는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비중이 적다고 하면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만약 10%뭐 이렇게 한 된다면? 10% 정도 더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까지는 비중 늘려도 괜찮다라는 예. 말씀. 현재 구간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 목표가는 4,7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들여다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문자 계속 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미래 SCI 보겠습니다. 비중 20%, 매수 가격 1,738원. 너무 떨어져서 걱정됩니다. 상담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김현덕 전문가님, 요즘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러게요. 예. 이제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1,700원대 미래 SCI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석유화학 상품의 수출 및 수입, 판매 사업을 주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 부각을 받는 이슈는 아니고 섹터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약 부분 보셔도 규사와 석유화학 소재 부분입니다. 역시 최근에 이슈를 받는 섹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월봉이나 주봉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까 방금 설명했던 종목처럼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 횡보와 함께 쉬어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버티면 올라갈 것이냐라고 여쭈신다면 그거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 이 종목의 경우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횡보 혹은 바닥권의 영역이 굉장히 길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4년 이후에 15년, 약 2년 정도 동안 바닥권 형성을 길게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서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의 횡보와 바닥권을 형성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 연말 지나고 내년 혹은 내년 중반선까지 바닥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 거래량 역시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형태를 보시면 1,000원대, 보통 이제 10,000원이나 1,000원대 중요한 특정 가격대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1,000원대 이상과 이하 자리를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동전주라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이 종목은 최근입니다. 주간 기준 2주 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에 강한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 거래가 줄어있는 모습이에요. 1,700원대 매수를 하면 지금 거래가 줄어있고 1,000원이라는 주요 구간 영역에서 쉬어줄 때 추가 매수를 일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 시 탈출하는 전략을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요. 지금 1,060원 정도가 최근 최저점이고요. 주간 기준이나 일간 기준에서 1,000원이라는 가격,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1,170원 거래되고 있지만 이 종목이 1,150원 이하 온다라면 회원님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20%가 되겠죠. 1,100원만큼 1,100원 이하의 추가 매수를 하시면 회원님 평단가는 1,400원대까지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1,400원부터 500원 사이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단가 1,400원대까지 낮추시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1,500원을 돌파한다라면 손실 보지 않고 약수익 구간의 전략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1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한 1,400원 정도 맞추신 다음에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 SCI 들여다봤고요. 혹시 좀 불안하시면 이분 다시 연락 꼭 주세요. 자, 이어서 다른 문자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속도를 높여볼까요? 이번엔 CNG 하이테크입니다. 매수가 6,650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분 수익 보고 계세요. 지금 7,500원 부근에서 방향성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요 수익 더 많이 내서 나올 수 있을까 요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예, 최근에 그 손실 보신 분들만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수익 보신 분이 계셔서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요 종목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화학약품을 뭐 혼합하거나 재생하는 그 장치를 그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반도체 그 소재 규제 그 관련에 따라서 아마 고상승 흐름을 받아서 지금 상승하는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마 뭐 요 전에 미를 매수를 해주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크게 빠졌을 때 아마 요때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목표가가 아마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을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주봉상 우선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다고 하면은 8,000원 이하, 7,900원에서 한 7,800원까지 요거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들어와서 뭐 8,000원 부근을 뭐 기분 좋게 소화한다고 하면은 뭐 9,000원까지도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뭐 가장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세우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7,9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내일 음봉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굳이 뭐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지금 충분히 수익 보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정리하고 이제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다른 수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워낙 뭐 이게 주기가 짧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론 8,000원, 9,000원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7,900원 일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CNG 하이테크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정말 많은 수익 챙겨서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텔레칩스요. 텔레칩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게 12,250원에 80%. 12,250원에 80%. 와,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이거 그걸 이게 예전에 100%를 사가지고 100%를 사셨어요. 예. 사가지고 14,300원에 20%를 팔고 예. 예. 한번 수익 챙기셨어요. 예. 이거 잘 챙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수익 다 반납하고 지금 손실권으로 전환해서 더 초조하실 것 같아요.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텔레칩스 질문하셨고요. 그래도 수익에 좀 챙겼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아직도 8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2,250원 말씀하셨고요. 이 종목은 회원님, 우리 시청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휴대폰 부품주로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차트를 통해 설명드린다면 월봉 형태부터 차근차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기준 보시면 이 종목이 13,000원대 이상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간 기준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14,000원 돌파가 있었지만 그 이후 지금 조정과 함께 쉬어준 자리가 12,000원 인근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앞에 두 군데에 더 비슷한 원형의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이 모습 본다라면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오고 나서 쉬어줄 때 바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쉬었다가 올라가느냐라고 볼 때
장기간에 쉬어주는 기간이 거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일봉상 그림 봐도 비슷한 모습일 텐데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주가 급등, 그리고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 매물대나 쌍봉 형태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조정 그리고 하락, 바닥권에서의 파동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이 14,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일부 챙기시고 지금 잔량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 이하 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어떤 방식이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12,250원이시고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거든요. 일부 반등이 나온다면 약수익입니다. 약수익권의 매도를 전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이 누가 봐도 11,000원이나 만원 요 초반대 영역에서 매물대와 함께 횡보가 나왔을 때 박스권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맞으시죠? 그런 자리에 재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전략은 손절가 11,700원 정도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 12,500원의 전략 매도로 현금을 확보하시고 이후 11,000원 인근에서 다시 한번 구간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님. 욕심 많이 부르지 말고 남은 거는 약수익 챙기고 나오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전화 처음부터 이렇게 웃으셔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제넥신이요. 제넥신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30%요? 예. 아, 언제 사셨을까요? 어제 사셨을까요? 아니, 며칠 됐는데, 며칠 2만 되셨어요? 4천 원 가는데 또 내려왔어요. 아, 좀 수익이 나오다가 거의 반납하고 조금 수익 지금 보고 계신데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그 최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연이은 악재, 그 종목 선택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뭐 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 빼고는 그래도 뭐 종목 타이밍, 매수 타이밍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우선 코넥스 상장 기업인 툴젠과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 공시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그 최근에 그 공시가 났습니다. 그 툴젠과 합병을 하겠다 공시가 났는데, 우선 제넥신이 툴젠을 흡수 합병하는 걸로 됐고, 이제 합병한 이후의 사명은 툴제넥신으로 정해졌고요. 우선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뭐 툴젠은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유전자 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제 뭐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면역 치료제나 뭐 유전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합병을 통해서 면역,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계획이고, 뭐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사업 경쟁력 역시 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지난 3월부터 지난 여기 보시면 3월 차트 보시면은 이때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합병 공시가 뜨면서 요때 합병 공시가 요때 떴거든요. 6월 19일에. 요때 이제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들어왔지만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후에 5만 5천 원까지 주가 흘러내리다가 요때가 7월 2일경에 그 자궁 경부암 치료제 임상 실험이 그 이상까지 돌입했다는 소식에 요때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에 아마 좀 많이 빠졌을 텐데, 그때 이제 신체 그 전체적인 그 장이 빠지면서 그때 이제 같이 하락을 했는데, 보통 이런 M&A 기업 인수합병 호재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보통 이후에는 조정받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시장님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시면은 합병 이후에 뭐 이 회사의 경쟁력이나 뭐 자금 유동성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도 괜찮다 보여주고요. 다만 워낙 그 요즘 장인 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박스권 부분이었던 전 저점인
그 55,000원 부근은 손저가 잡고 이탈하면은 반드시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그러니까 5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요. 이때는 비중 한 30%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근데 네, 이거 좀 오래 끌고 가려고 했는데 또 오래 한번 끌고. 손 봐야 되겠네 내려오면은. 일단 네. 하단은 55,000원. 요거 이탈되면은 또 오랫동안 힘드실 수가 있어서요. 네. 예. 그리고 네. 6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요때 절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통해서 제넥신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셔서요. 이제 속도 좀 높여서 스피드 상담으로 문자를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끝번호 6260번 쓰시는 분 처음 문자 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문자 보내주시고요. NHN벅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8,600원에 비중 50%. 비중도 많으신데 손실이 좀 크세요. 김현덕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상담 신청하신 NHN벅스 단가가 좀 높긴 하시죠. 지금 현재 주가 6,770원이고 8,600원 말씀하셨는데 차트를 보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음원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5월달 나왔던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으로 전년비 76% 정도가 증가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형태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5월 중에 약간의 반등만 나오고 하락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면 이 종목이 최대한 장기간으로 보셨을 때도 과거 최저점에 가까운 위치에 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슷한 위치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빠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아직까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5년, 10년 내에 있었던 위치상으로는 7,000원 이상 자리가 저항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 영역에서 저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간 기준 보시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수급, 거래량,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간 기준 매수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발생됐던 시기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올해 초에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이 아닌 하락의 흐름으로 돌려버렸고요. 상승이 나올 때 역시 7,000원대 영역부터 저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이 종목 같은 경우 음원 업종이고요. 5G 쪽에 엮여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부분들을 가정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음악이라거나 이제 질문들을 요청사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확대가 되게 되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제외하고는 지금 흐름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8,600원까지 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을 줄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 NHN벅스의 경우는 반등 시 7,400원 이상에서 손실폭을 줄이시고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락 시에는 6,500원 이탈 시 정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NHN벅스 들여다봤고요. 우리 애청자님께서 글 남겨주셔서 요거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끝번호 7782 휴대폰 쓰시는 분. 지난주에 사실 연락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저희가 들여다봐드립니다. 텔콘 RF제약 보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25%. 아유, 손실 깊으시네요. 김명훈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텔콘 RF 제약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예. 이런 시청자님 보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반토막 날 정도까지 뭐 손절도 못하시고 떨어지는 것만 매일매일 보시면서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우선 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고 다만 그 상승할 만한 가능성,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봐드려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 회사의 그 자회사인 그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그 기술 특례 상장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텔콘 이 회사 자체적으로 뭐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보기는 어렵고요. 뭐 자회사의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던가 아니면 신약 개발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만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있어도 뭐 반토막 난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뭐 제약 바이오 쪽에 그런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종목에도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점인 지금 5,360원 찍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보존 기술특례 상장이 무산되면서 저점인 5,360원을 찍었는데 지금 주봉상 보시면은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좀 그런 뭐 의견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본다고 하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기도 좀 모호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7,000원까지 최소한 7,0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때 정도라면 추가 매수를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은 타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 없지만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7,000원 도달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다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그때 추가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내일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더 많은 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합니다.